자, 이제 생투 첫 번째 소단원이 끝이 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세포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연구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세포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이 사용되고요. 현미경이 사용되는 경우 하나. 다음 두 번째 세포분해법이라고 해서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 두 번째. 다음 세 번째는 자기방사법이라고 해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추적하는 방식, 이렇게 세 과정으로 세포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현미경이 사용되는 첫 번째 과정부터 알아볼 텐데, 먼저 현미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도 써놨지만 세포 자체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죠. 세포 관찰을 해서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현미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경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이 있고요,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빛을 쏘아서 이 시료의 상을 얻어내는 현미경이고,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시료에다가 전자선을 쏴서 이 시료의 상을 얻어내는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학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서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도 물론 있고요,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게 있고 형광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텐데,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빛 쏴서, 아래에서 빛 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미경일 거고, 그 다음 위상차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텐데, 이 물질들이 다 각각 고유의 빛에 대한 굴절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굴절률 차이로 인해서 명암 대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명암 대비라는 건 뭐냐면 밝고 어둡고에 대한 대비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상을 얻을 수 있는 현미경을 뜻하고, 형광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광 물질을 넣어요. 말 그대로 형광 물질을 주입한 다음에 특정 파장의 빛을 쏘면은 이 형광 물질이 색깔을 드러내면서 형태를 보인다 라는 원리로 작동하는 현미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주사 현미경이 있고 투과 현미경이 있어. 자, 주사 현미경을 우리가 SEM이라고 말하고요, 투과 현미경을 TEM이라고 합니다. S 같은 경우는 스캔, 얘는 트랜스미션,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데, 말 그대로 투과와 주사에서 스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캔한다는 건 뭐냐면은 겉표면을 그래도 본다는 거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주사 현미경은 시료 표면에 전자선을 쏴. 그렇게 해서 외형을 관찰할 때 주로 쓰이는 전자 현미경이고, 투과 현미경 같은 거는 뭐냐면 시료를 자른 시료 단면에 전자선을 투과시켜서
이 치료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때 쓰인다. 그리고 또 차이가 또 있는데,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해상력이라는 거는 화면이 좀 선명하거나 깨끗한 정도, 그 다음에 배율,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낮지만, 장점이 이 관찰을 할 때 시료를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전자는 해상력과 배율은 모두 높지만 시료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전자를 막 쏴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세포를 다 관찰했어. 자, 그 다음 과정 뭐야? 세포 분해법이죠. 세포 분해법은 뭐 할 때 쓰는 거야? 소기관을 분리할 때 쓰는 거야. 소기관을 어떻게 분리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원심 분리죠. 얘를 이용해서 세포 소기관들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세포에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죠. 뒤에서 배울 거지만 크기도 다양하고 무게도 다양하고 다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소기관들 사이에서 크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도 다를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심 분리라는 거 뭐냐면 뺑뺑뺑뺑뺑 돌리는 거야. 이게 돌리다 보면은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이 그 밀도의 순서대로 소기관이 분리가 된다고, 떨어져 나온다고. 그래서 간략하게 순서를 좀 써보면, 동물세포에서요, 먼저 핵이 떨어집니다. 핵 떨어지고 미토콘드리아 떨어지고 세포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리소솜이 떨어져. 식물세포는 어때? 세포벽이 먼저 떨어져. 세포벽 떨어지고 핵 떨어지고 엽록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면 비교가 다 보이나?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세포를 분리를 했고요. 세포 소기관까지. 그다음 자기방사법. 자기방사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지? 잘 보이나? 잘 보이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 아까도 말했지만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있다고 쳐. 그다음 우리가 세포에 뭔가를 집어넣을 건데, 우리가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자기방사법을 쓰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세포 소기관에서 어떠한 작용을 당하는 물질을 이 세포 안에 집어넣으면 그 경로를 추적해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기방사법에서는 형광 물질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자, 사용하기 전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처리한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을 이 세포 안에 주입하면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소기관들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받겠죠. 물질 대사를 받겠지. 그럼 그 과정에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었다 보니까 요 세포 소기관에서 작용을 받을 때마다 그게 경로가 표시가 될 거 아니야. 그 경로를 추적해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알아내는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요즘은 이제 형광 물질로 대체되어서 아미노산에 대신 처리돼서 주입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광 물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의 마지막 차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왜 이렇게 될까? 요 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뭘까? 그쵸, 핵이죠. 핵은 뭐죠? 세포 소기관이지. 그래서 나온 거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먼저 원핵세포부터 볼게요.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포냐면 먼저 이거 중요한 것부터 핵막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어. 핵막이 없어. 왜? 핵이 없어. 핵이 없어서 핵막도 없어. 핵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원래 핵 안에 유전 물질이고 뭐고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핵이 없다 보니까 이 유전 물질 전체가 세포질에 유전 물질이 분포하는 거죠. DNA가 핵이 없는 원핵세포에 이 DNA가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둥둥.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우려나? 자, 그리고 막세포 소기관도 없어. 아, 글씨가 너무 좀. 없다.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서 DNA가 그냥 이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지. 이 DNA가 원형으로 DNA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원핵세포에서는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벽을 가지고 있는 원핵세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포벽 구조에다가 또 한 번 더 피막을 둘러싼 그런 원핵세포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진핵세포 볼게요.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의 반대죠. 그냥 여기서 조금 더 고등하지. 핵막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있어요. 핵이 있으니까 유전 물질은 핵 안에 있을 것이고, 핵막이 있고 핵이 있고 막세포 소기관이 없고 막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리고 각 세포 소기관에는 특정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막세포 소기관에는 특정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서 생명 활동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더라.
그리고 원핵세포보다 크다. 크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문제 내기가 좋을 것 같아서 크기는 진핵세포가 크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막세포 소기관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소기관조차도 진핵세포에 있는 소기관보다는 작다. 웬만한 다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핵세포를 가진 대표적인 동물은 세균이 대표적입니다. 세균은 그리고 원핵세포 임과 동시에 단세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진핵세포고요. 됐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세포 소기관의 특징,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